댓글에 뭐 질문이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테슬라의 공격을 받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주가 급락하고 나니까 다들 어디 가셨는지. 2차전이니까 이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공매도 알바라고 하시는 거, 이거는 사실 지금보다도 세트론 제가 비판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서정진이 쏘아 올린 공이죠. 그 모든 게 공매도 때문에 셀트리온이 못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셨을 때가 있었죠. 그걸 벤치마킹한 게 신라젠이나 시젠 같은 애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뭐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그냥 또 소리 듣네라고 싶으시겠죠. 저는 늘 이런 일만 해왔으니까 위험한 종목들을 경고하는 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클 볼리가 공매도 알바로 몰아가는 경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분이 테슬라를 비판하고 애플도 실제로 공매도를 치셨죠. 셀트리온 경고할 때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주가 조작이 걸리고 한 네 가지가 걸려서 회사에서도 인정한 게 다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다 인정했는데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다 핑계로 넘어갔는데 주가 조작에서 걸린 회사를 믿고 따르던 개미들, 그죠? 신약도 아닌 바이오심을 10배 폭등한다고 당시 믿었던 개미들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총에서 10배가 오르게 되면요, 존슨앤존슨 아시죠? 얀센도 속해 있는 그거 시총 넘니까 셀트의 시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10배 얘기를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제가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유미코하고 일본의 스미토모까지 다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슬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느낌은 일단은 되게 마일드하고 신사적이라는 느낌. 지금 굉장히 신사적이신데 어느 댓글 중에서 2차 전지가 세트리온과 같느냐고 하는 그 댓글은 제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고소한지,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많이 시달려가지고 세트리온 그쪽한테, 세트리온 추종자들 보고 있나? 응? 그따위 신라젠과 셀트리온과 비교하느냐는 저한테 하는 소리인데도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죠? 왜 신사적이라고 얘기하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 말고 과거에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많이 경고했을 때는 명도 사채급 작전 애들은 입부터가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듣도 보도 못한 정도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더 걱정입니다. 야, 이분들이 정말 뭐 물론 이 중에도 여러분이 공매도 알바로 저를 보시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작전세를 권고하다 보면 진짜 작전세를 알바를 많이 보는데 그 알바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달린 댓글들은 되게 성심성의껏 한 걸 봐서는 알바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업종을 찾으려는 개인들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진 전망이 있고, 그리고 20배, 23배 이미 올라 버렸는데, 이거예요. 세상은 2, 3년 새에 20배, 30배 오른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10년도 훨씬 넘게 수백 가지 종목을 봤어도, 옛날에는 서해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세신도 뻥이었고, 정부에서 인정한 나노 기술도 뻥이었고, 그죠?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0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제가 테슬라를 경고했던 것이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아져서라고, 그러니까 안 좋아질 거라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몇 년 새에 좋아졌고, 그거랑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 좋아지는 걸 다 감안했으니까, 제가 하는 거는 다 감안했을 때, 지금 매출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 다 감안했을 때라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분석의 결론인데, 여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짜뉴스 에코프로빔 1위는 무슨 1위야 지금. 이거 자체도 잘못됐는데, 그 조선일보, 제가 나중에 그거 박제를 해야겠어요. 그 기자랑 이걸 점유율로 해야지. 그 21년도에는 21년도 자료로 해서 뭘 1위를 해. 그나마 최근에 좋아진 것도 최근인데 뭐 말도 안 되는 뉴스예요. 그걸 가지고 또 유튜버들이 또 재생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외국계 뉴스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아니야. 그리고 CB하고 유중하는 건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요런 종목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취소가 늘어난다니까 나중에. 배터리 하나씩 논리가 다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가가 좀 하락하면, 그러니까 세트리온 때도 드렸던 말씀, 주가가 좀 하락하면 안 돼요? 그 기업을 망하게, 여러분 주가가 떨어져서 그 기업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자가 나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가를 너무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멘트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대하는 핑계는 오로지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 그런 애들, 신라젠, 시젠 그런 애들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라젠과 시젠과 비교하느냐? 시젠하고는 비교할 만하지. 시젠은 더 저평가였고 더 실적이 더 좋아졌고 진단키트 정부에서 키워 사실은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도 전망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원자력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뭘 했죠? HMM은요. 금양이요? 금양은 듣보잡 느낌이지. 사실은 죄송하지만 듣보잡 느낌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을 보셔야 돼요. 그 금양은 외국인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 6%인가 정도까지 했는데 무지하게 많이 본 애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닥 작전할 때 중소형주 애들이 처음에 외국인 없다가 한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CNN 아니지 않겠어요? 금양 홍보이사가 금양의 그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LG엔솔보다 좋다고 말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뭐 LG엔솔도 삼성 SDI도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세부 기술에는 그럴 수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금양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첨보나 LNF 이런 애들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 2차전지급의 작전에 대한 구도가 있어요. 뭐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뇌피셜이니까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만 보면은 돌아가면서 올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업종이 되면 같이 올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LNF 올리고 어느 날은 에코프로비 올린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좀 희한하고 펀드가 어차피 2차전지 펀드가 어차피 일정 부분 사줘야 되는데 한 날은 얘 사주고 한 날은 쟤 사주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외국인 동향 보면은 또 그것도 다 설명 안 되고 좀 여하튼 희한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일봉 차트를 보면 더 웃겨요. 걔는 더 웃겨. 정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하든지 시간 없으면 말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알아봐야 뭐가 하겠습니까? 그냥 주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실적 내면 그만입니다. 그거를 왜 그러니까 개인들 보고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한테 왜 팔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지난 한 3년 기간에 2, 30배 오른 거는 왜 절대 얘기 안 하시죠? 그리고 뭔가 3%인가 어딘가 저는 그거 몰라요. 그것도 제가 금양 그 선대인 TV에서 하는 얘기 보고 들었던 건데 뭐라고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3% TV하고 막 뭐라 하겠지. 아니, 본인도 뭐 그쪽을 욕하면은 뭐 근데 그 욕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를 비판하는데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생각이 종료됐습니다. 다르다고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야겠다.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지겹죠. 이런 그냥 지금도 내가 왜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를 종목을 찾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종목으로 금양 같은 그런 종목을 가려는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고했어도 많이 오른 애들은 한 3, 4배까지도 올라요. 물론 저 아래죠. 신라젠도 늘 말씀드렸지만 4, 5만 원대 경고를 시작해서 15만 원 갈 때까지 계속 경고합니다. 저의 특징은 제가 경고했다고 해서 올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차피 5천 원으로 가게 될 종목이라면 여기서도 경고해야 되고 여기서도 경고해야 되고 다 경고를 해야죠. 그죠? 결국에 나오는 어떤 그 오버슈팅은 일정 기간에 잠시 있는 그죠? 영원히 오지 않을 그 가격일 뿐입니다. 에코피로비엠은 신라젠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테슬라보다도 조금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카카오 꼴 난다 그 정도가 가장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양은 카카오보다 심각하죠. 신라젠보다는 덜하지만은 시젠만큼 심각한 시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금양은 제가 볼 때.
작전 종류도 하도 많아서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